이제 짚어봐야 될 경제 뉴스 소식 멀스터치 코너부터 하겠습니다. 경제부 네. SBS 경제부 정다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슨 소식 갖고 오셨나요? 일단 며칠 전에 발표한 네. 그 가계부채 관리 그렇죠. 방안입니다. 지금 이제 네. 대출 얘기 뭐 매일 나오고 있는데 은행들이 네. 조금 죄다가 뭐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한시적으로 좀 튼다 했는데 일단 방안 내용부터 좀 쭉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게 방안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SR 네, 그렇죠. DSR 규제를 근데 이게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이미 발표된 안이 있었는데 이걸 2단계는 6개월 그리고 3단계는 한 1년 정도 시기를 확 앞당긴 거예요. 그 DSR 규제가 뭐냐 하면 이제 1년에 버는 내 소득과 비교해서 내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의 비율을 제한해 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담보대출은 뭐 내 소득이 조금 적더라도 이게 그 아파트나 뭐 이런 주택 담보물이 좀 가치가 있다, 좋다 이러면 담보대출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더 땡길 수가 있는데. 네. 근데 DSR 규제가 적용되면 아무리 좋은 담보물이 있더라도 내 소득이 적으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확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는 규제 지역의 한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은행권에서는 DSR이 40%, 또 제2금융권에서는 60%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네. 내년 1월부터 이게 좀 바뀌어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이 은행에는 40%, 또 제2금융권에는 50%까지 적용이 되고 또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이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하여튼 예를 들면 뭐 연봉이 한 5천만 원이다. 이 정도고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대출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 정도를 더 빌릴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한 뭐 5, 6억짜리 집을 산다 이렇게 가정을 할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그 말씀하신 사례자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런 6억 원짜리 집을 산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지금은 한 최대로 한 3억 원 정도까지를 빌릴 수 있는데 이 내년 1월부터는 1억 원 정도까지로 이 금액이 한 2억 원 정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1년에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의 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연소득 5천만 원의 40%를 적용하면 1년에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2천만 원까지로 제한되는 겁니다. 그걸 반영해서 계산하면 한 1억 원 정도까지 빌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이미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급해서도 적용이 되나요? 어떤가요? 그 부분? 네, 그게 사실 걱정이 되실 텐데 다행히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이미 대출금이 2억 원이 넘었다고 해서 당장 갚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년에 이제 1월 이후에 신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대출액이 총 2억 원이 넘는다면 그때는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뭐 이제 내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면 좀 당겨서 하려는 수요, 뭐 가수요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어때요? 현장 분위기는? 그런 수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좀 그런 불안감이 다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총량 규제 때문에 지금 뭐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 다 막히고 있어서 지금 현재 더 추가로 받기가 뭐 시중은행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세 대출은 실소유자들의 이제 부분이어서 이거는 좀 빼자 이랬는데 어때요? 그러면 전세 대출은 지금은 뭐 필요한 만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번 규제에서는 전세 대출은 빠졌습니다. 근데 심사가 대폭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세를 갱신할 때는 그 기존에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보증금이 올라간 만큼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잔금일 이전에만 대출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게 그 대출금을 다른 곳에 좀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대면 대출은 할 수가 없고 이제 반드시 은행 창구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사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뭐 주식 투자에 이용한다든가 생활자료 여러 다른 목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빚이 너무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게 본인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이제 다를 테니까 이제 은행에서 또 상담을 받고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들도 좀 디테일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근데 요새 또 이제 부동산 소식들이 이제 한동안은 굉장히 오른다 이런 소식만 이제 쭉 들렸는데 이런 대출 규제가 좀 이 뭐 약효가 있는 건가요? 조금 주춤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새 시장 동향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예. 일단
이번 대출 규제도 집값에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기는 하고 그리고 지난달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그 전달의 절반 정도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그렇죠. 뜻인데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공급이 더 많다 그렇죠. 이런 뜻인데 이 지수가 10월 둘째 주에 2주 연속으로 100을 밑돌았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매수자들이 조금은 머뭇거리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돈도 대출도 못 받지만 좀 기대 심리가 조금 약해진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오른 거에 대한 좀 피로감도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8주째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멈춰 있는 수준입니다. 그 매수 심리는 2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고, 또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 중에 그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낮아진 게 한 세 채 중에 한 채꼴로. 네.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니까 매수자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심리가 더 가동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꺾였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조금 이게 워낙 거래가 지금 적어서 이렇게 일부 매매가 이제 잡히는 건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일단 뭐 당장 이게 상승세 흐름이 꺾였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한국부동산원의 뭐 10월 둘째 주 기준 이렇게 통계를 보면 뭐 매매 가격이 여전히 전주보다 한 0.27% 올랐고 또 이제 수도권이랑 뭐 서울도 약간 상승폭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상승하는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이제 하락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급등한 이후에 소강 국면이다. 잠깐 숨고르기 국면이다. 이렇게는 표현하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가장 관심은 지금 이제 늦게라도 빨리 올라타야 되냐 막 이런 지금 사람들이 있다가 아닌가? 뭐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전세난이 여전히 심하고 또 뭐 양도세나 중과세 같은 것들 때문에 일단 매물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당장 집값이 뭐 크게 확 떨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통계를 보면 뭐 거래량이나 상승률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좀 약간 둔화하는 양상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선을 좀 앞두고 있고 또 그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다 다른 만큼 일단은 조금 당분간 지켜보면서 흐름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소식은 뭐 언제 들어도 관심이기 때문에 또 추후에 동향을 팔로우업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